오늘 뷰티 업종 미디어 믹스 관련해서 라이브를 진행하게 될 AMPM 글로벌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 양다미 마케터입니다. 네. 네, 오늘 뷰티 업종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신규 브랜드들의 그쵸. 입장에서 먼저 어떻게 제안을 드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맞아요. 이게 저희가 신규 업종, 신규 뷰티 브랜드로 약간 먼저 준비를 해본 게 사실 이미 브랜드성이 조금 있고 좀 어느 정도 광고를 돌려보신 광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감을 잡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특히 뷰티 업종에서는 어느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을 유난히 못 잡는 경우가 많아 있어가지고 좀 신규 뷰티 브랜드 위주로 오늘은 어떤 광고 어떻게 미디어 믹스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저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신규 뷰티 브랜드라고 했을 때 일단은 브랜드 업종, 아니, 브랜드의 좀 홈페이지를 한번 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사몰 홈페이지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 자체가 조금 네이버에 최적화된 매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좀 검색 광고로 SA나 뭐 GFA를 소개시켜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홈페이지 자사몰로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뷰티 업종이 SA 쪽에서 조금 레드오션이죠. 맞아요. 네.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만큼 입찰가 경쟁도 높아가지고 거기가 저희가 마진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이 팔리는 브랜드들조차도 그런 입찰 경쟁 때문에 그렇게 막 로아스가 엄청 높게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큰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네.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저희가 단일로 노출될 수 있는 메타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메인 매체로는 신규 브랜드는 메타로 두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브로 두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이제 브랜드가 좀 커졌다면은 요 이제 좀 예산 비중이나 메인 매체, 서브 매체의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신규 뷰티 브랜드 광고주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규이고 지금도 이제 초반으로 이제 다져가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한 2,300으로 예산을 이제 뭐 설정을 해놨는데 로아스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0만 원 정도로 완전 소액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초반에 좀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제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나눠가지고 저희 자사에 전환된 키워드만 딱 잡아서 그 키워드 3개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건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환 키워드니까 3일 이내로 노출시키면 무조건 전환이 될까라는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전환된 비용으로 입찰가를 조금 맞춰가지고 클릭당 비용으로 그 전환된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니까 로아스는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렇게 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테스트 기간을 한 1, 2주는 갖고 자사한테 진짜 맞춤 키워드는 무엇인지 발굴을 하고 그 전환된 키워드로만 노출을 시켜가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조금 유입이 좀 활발해진다, 좀 매출액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추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좀 그렇게 볼륨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테스트로 이렇게 전환 키워드를 노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가 더 커져야 그만큼 볼륨이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로아스를 지킬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계속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될지 약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제 메타 같은 이런 배너 광고로도 확장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좀 신규 뷰티 브랜드를 만약에 우리가 새로 개설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자사몰을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렇거든요. 이제 이런 뷰티 제품을 사려고 하면은 그 브랜드가 얼마나 좀 신뢰성이 있는지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좀 브랜딩이 되어 있다 이런 거.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는 그거를 조금 알리기가 어려운 편이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로 우리 어느 정도 이런 브랜드다, 이런 뷰티 브랜드에 이런 게 갖춰져 있다 라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메타를 돌리면서
브랜딩을 같이 시작한 신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유입하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검색으로 그 자사명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막 커리량이 많이 높진 않아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보여지는 게 확실히 뷰티 브랜드는 되게 네.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브랜딩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브랜드 검색 광고가 커리량이 높지 않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메타 광고 동시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었을 때 확실히 점점 이게 커리량이 높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브랜드 검색 광고만 단독으로 진행을 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맞습니다. 자사몰을 지금 당장 키우지는 않더라도 스토어와 함께 자사몰도 꾸준히 구축을 이제 좀 키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는 스토어는 이제 서브로 그리고 이제 자사몰을 메인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메타 관련해서 진행하면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뷰티 브랜드? 뷰티 브랜드 메타 관련해서 좀 꿀팁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소재 같은 거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타사 브랜드 레퍼런스 많이 참고해서 소재 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획안도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립 같은 립 제품이나 아니면 스킨케어 제품의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찾아보면서 제작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영상 소재지만 반반으로 나뉘어서 그 왼쪽 좀에는 영상 그 발색력이라든지 아니면 발림성 어떻게 발랐을 때 좀 촉촉해지는지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오른쪽에는 제품 상세컷과 조금 제품 특성 같은 걸 조금 노출을 시켰을 때 확 이미지와 좀 이미지랑 영상을 함께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반반 소재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영상 소재에서 솔직히 요즘 좀 잘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네.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또 비포 애프터가 좀 확연하게 이제 클릭률이나 이런 게 높고 거기서 이제 전환율도 나쁘지 않아서 보면은 이제 이미지도 같이 등록을 하고 영상도 같이 등록을 했을 때는 좀 후기성이 높은 소재들이 많이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거짓말 같아 보일 정도로 비포 애프터를 넣어도 꽤 잘 나와요, 성과가. 맞아요. 이게 저는 오히려 애매한 비포 애프터는 아예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네. 비포 애프터가 조금 자극적일지라도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게 좋기는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제가 그 프라이머 광고를 봤는데 프라이머 광고에서도 이게 이거를 프라이머가 아니라 이제 파우더 광고를 봤는데 이제 거기서 딱 그거를 탁탁 칠하니까 갑자기 여기가 완전 뽀송해졌는데 도자기 피부처럼. 근데 뽀송해지는 게 그냥 진짜 거짓말일 정도로 그 필터 먹인 것처럼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그만큼 계속 눈길이 가기도 하고 맞아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리타겟팅을 걸어서 이제 메타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한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비슷한 광고가 계속 저희께 노출이 되거든요. 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런 처음에는 자극적인 소재를 한번 조금 써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지금 이제 약간 예시로 들었을 때는 이미지랑 영상 믹스를 해서 한 소재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리뷰형으로 영상 소재, 약간 릴스형 9:16으로 많이 만들어서 노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플루언서 협찬을 이미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에게 협찬을 진행을 해서 리뷰형 소재를 좀 많이 만들어서 노출시켰을 때 확실히 성과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게시글보다도 많이 보는 게 스토리 지면이어가지고 스토리나 아니면 릴스 네. 이렇게 조금 넘기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좀 효과가 좋기 때문에 9:16 요것도 9:16 릴스형 소재 영상형으로 한번 만들어서 계속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진행할 때 이제 신규 만약 뷰티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메인 매체로는 조금 우리
우리 브랜드만 노출될 수 있는 메타 광고를 조금 추천드리고 뭐 SA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우리가 전환이 날 수 있는 키워드들로만 일단은 로아스를 잡고 그 이후에 이제 확장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타겟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규 브랜드다 보니까 리타겟팅 모수도 되게 적고 유사 타겟을 만든다고 해도 저는 뷰티 브랜드는 관심사를 조금 특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네, 부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사 타겟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서 신규 브랜드면 더더욱 관심사나 리타겟팅을 좀 구성하기보다는 우선 좀 논타겟으로 돌려보고 좀 모수를 쌓은 다음에 리타겟팅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일 같은 거를 진행을 한다거나 좀 그랬을 때 리타겟팅을 한번 조금 단기로 진행해 보시는 게 낫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타겟팅을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그리고 좀 캠페인 같은 거 한번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전환 캠페인 저는 주로 활용을 하는 편이고 요즘에 ASC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 ASC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초반에 이걸 ASC를 설정을 해도 잘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환 캠페인에서 잘 나왔던 소재들을 ASC로 넣어서 돌렸을 때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전환 캠페인을 한번 돌려보고 여기서 조금 효율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ASC로 그 소재를 한번 다시 돌려보면은 또 성과가 훨씬 좋을 수 있으니까 전환 캠페인이랑 ASC 조금 믹스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트래픽 캠페인으로 좀 브랜딩 소재 쓰는 거 어떠냐 라고 이제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구매 전환에 좀 특화되려면은 트래픽은 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요런 그 트래픽 캠페인 사용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트래픽 캠페인을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브랜드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KPI가 뭐 어느 정도 브랜딩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트래픽은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광고주분이 있거든요. 이제 브랜드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가 리뷰랑 이런 게 조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는 리뷰나 이런 게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경우여가지고 네.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이제 전환을 계속 돌리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랜딩을 걸어 돌리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트래픽으로 돌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뷰티 브랜드 자체가 솔직히 여성들은 다 모두 타깃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 나이나 이런 거는 따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풀어둬도 이제 트래픽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메타 내에서는 이제 전환 값을 봤을 때 로아스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트래픽을 껐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네이버 SA 쪽에서 좀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로 랜딩을 거서 트래픽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성과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미디어 믹스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게 메타만 진행을 했다고 해서 좀 메타만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좀 무조건 잘 나온다기보다는 SA를 했을 때 여기가 성과가 났는데 그쵸. 이게 이 효과가 뭐 메타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메타에서 성과가 안 나올지언정 안 나올지언정 SA가 높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하는 이유가 간접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매출액의 볼륨 자체를 좀 네, 키우는 맞아요. 것이 전체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 뭐 메타의 성과가 안 나와도 SA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트래픽 캠페인으로 돌려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트래픽 캠페인 자체가 조금 모수 쌓는데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돌리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전환만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도 무방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게 괜찮다라고 하면 한번 시도해 법한 그런 시도라고 합니다. 네. 그 스마트 스토어 뒤에 UTM 값을 심어서 메타로 유입되는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트래픽으로 돌려가면서 UTM 심어서
그 메타로 유입되는 유저의 활동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스토어 내부에서 한번 크로스 체크하면서 트래픽 캠페인을 초반에 세팅을 해두고 좀 앞으로 계속 할지 아니면은 좀 성과 유입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끄고 또 전환 캠페인으로만 예산을 더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초반에는 한번 세팅을 해보고 좀 성과에 따라서 온오프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페인 아까 말씀 주셨었는데 뭐 전환 캠페인이든 ASC든 이제 저는 다르더라고요. 뭐 이제 운영할 때마다 ASC가 어쩔 때는 훨씬 잘 나올 때도 있고 전환 캠페인이 훨씬 잘 나올 때도 있고 그 한 계정 안에서도 같이 돌렸을 때 ASC에서 막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가 어느 순간 거기 성과 떨어지면 또 전환 캠페인에서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 한 번씩 시도는 해보고 거기서 이제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조금 상황별로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소재별로도 다른 맞아요. 게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광고는 이제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해보고 맞는 거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너무 만약에 성과가 안 나온다 그래도 막 네. 좀 꺼버리고 막 그러지는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머신러닝 돌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 본 다음에 좀 성과를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자사 이제 상황별로 파격 세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비밀 링크 같은 소구점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기존 소재로 돌리고 있던 거를 이제 비밀 링크로 랜딩을 걸어서 노출시켰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소재더라도 이게 랜딩 페이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매로 이어지느냐 마냐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일률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비밀 링크라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도 확실히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세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밀 링크 소구점 되게 강조하시면은 같은 소재라도 좀 디벨롭해서 다시 노출시킬 수 있고 성과가 훨씬 좋을 테니까 좀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객단가가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 할인 기간을 조금 강조하는 소재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거 광고 없어지기까지 하루 하고 뭐 시간 째깍째깍 가는 느낌으로 그 소재를 한번 제작해봤을 때 거기서 이제 급하게 성과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간은 한 10일 후에 이 광고 끝남 이렇게 하면은 그게 넉넉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클릭하고 그냥 이탈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을 진짜 촉박하게 두면은 그때 다 돼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면은 저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좀 객단가가 높은 데에서 잘 통하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왜냐면 객단가가 조금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매 여정이 되게 길단 말이죠. 그리고 되게 고려도 많이 하게 되고 장바구니 실제로 담아둔다고 해도 구매하게 될 확률이 되게 적게 돼요. 왜냐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까먹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뭐 3일, 단 3일간 특가 아니면은 뭐 24시간 안 남았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좀 객단가가 높더라도 충동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객단가가 높은 뷰티 브랜드다. 좀 앰플이나 그런 거는 사실 비싸긴 하잖아요. 좀 그런 거를 진행을 하셨을 때 그런 타임어택? 소구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세일을 했을 때 단 3일간 아니면은 하루도 안 남았다. 이런 소구점 한번 활용을 하셔가지고 노출시켜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메타 관련해서 꿀팁을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신규 브랜드 말고 브랜딩이 되어 있는 뷰티 브랜드는 뭐 같은 경우에서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저는 이거는 메타 같은 경우는 소재야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뷰티 브랜드는 예산 대비해서 소재도 여러 개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SA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SA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그러니까 성과가 조금 미미하다 싶은 분들에게 저는 좀 이런 브랜드는
키워드랑 그룹핑 관리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리 세밀하게 나눠도 성과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으로 우선은 한번 나뉘고 이게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자사명에서 낮은 입찰가로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자사명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자사 제품명을 또 따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사명을 제외한 뒤에 이제 뭐 제품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앰플 뭐 그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자사명이 AMPM이고 네. 자사 제품명이 AMPM 광택 앰플이라고 치면은 자사명은 AMPM 광택 앰플 이런 식으로 잡고 자사 제품명에는 광택 앰플 이렇게만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키워드 같은 거 뭐 앰플 아니면은 뭐 타 키워드 수분 좀 연관 키워드 수분 앰플 뭐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산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명에서 가장 크게 잡는 자사명이랑 자사 제품이랑 비슷하게 그리고 일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비율을 적게 가져가고 있어요. 요거를 좀 많이 캠페인에 예산을 투자했을 때 확실히 성과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산이 엄청 많으면은 일반 키워드에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예산 비율을 정해서 진행을 했을 때 효율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은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일반 키워드 우리가 앰플을 팔고 있는 거를 이제 집중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앰플을 가지고 저희가 그룹핑을 하고 거기에 원하는 키워드를 잡아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앰플을 했을 때 그룹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연령대. 뭐 그러면 이 연령대 타겟을 거는 게 아니라 연령대에 맞는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거죠. 뭐 20대 앰플, 뭐 청소년 앰플, 뭐 엄마 앰플,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걸 수 있게 저는 그룹핑을 하고 그리고 뭐 또 어떤 식으로 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피부 케어 관련해서 이제 캠페인을 또 하나를 만들면 그쵸. 여드름 아니면 모공 개선 여드름 케어 맞아요. 모공 개선 그리고 수분 뭐 수분 이렇게 저희가 걸 수 있는 그룹이 되게 많고 키워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앰플은 저희가 맞아요, 이제 앰플 맞아요. 제품을 팔면은 효능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른 입찰가도 전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한테 이 통하는 키워드가 뭘까라는 거를 이 그룹별로 나눠서 맞춰서 이제 맞춤 소재를 노출시켜야 품질 지수 관리하는 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노출 키워드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같이 노출시켰는데 우리 제품이 좀 이 여드름 케어도 하고 모공도 개선을 하고 수분 케어도 하는데 네. 모공 개선에는 조금 효율이 없다. 그러면 이거 그냥 끄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뭐 낮게 노출을 시키거나 근데 여기서 낮게 이제 입찰가를 낮게 해도 이제 뭐 나중에는 적은 비용으로 전환이 나오면 또 그건 전환 키워드가 되니까 키워드 확장 작업은 조금 많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최근에 저는 앰플 쪽 진행했을 때 약간 피부과 앰플 이런 거 약간 수분 크림뿐만 아니라 좀 피부과 키워드도 유입이 좀 자주 됐던 것 같고 네. 아니면은 뭐 레이저 치료 후 뭐 약간 진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레이저 치료 후 뭐 회복 앰플, 회복 크림 이런 식으로도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번 키워드 테스트나 유입 같은 키워드는 꾸준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이게 엄청 다양한 키워드가 걸려요. 요즘에 뭐 확장 검색어도 생기면서 맞아요. 더 많이 걸리거든요. 뭐 보통 저희가 보면은 뭐 앰플이잖아요. 그러면 앰플, 앰플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앰플.
근데 저희가 이 앰플이라는 자체의 키워드들은 입찰가가 진짜 한 5,000원대도 넘을 거예요. 품질지수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근데 이런 키워드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키워드를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그 요즘에 뷰티 업종에서 좀 AI 소재 많이 쓰잖아요. 이미지 소재. 네. 그 성과가 어땠나요? 아 AI 소재요. 저는 근데 이게 이질감이 들수록 음. 조금 많이 그러니까 성과가 안 좋다기보다는 성과를 좀 파악할 수가 좀 애매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애매했어요. 궁금해서 네, 조금 뭐 여쭤본 거였는데 마케터별로 왜냐면은 또 성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노출시켜 봤는데 네. 그렇게 잘 막 모르겠죠. 잘 네. 모르겠는 그렇게 왜냐면 성과가 막 뛰어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노출시켜 볼까 해서 노출시켜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깔끔하게 뭐 배경만 하이라이트 줘서 자사 제품을 조금 강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파워링크에서 좀 전후 이제 데뷔 네. 되게 심하면은 좀 그렇게 노출시켰을 때 성과가 괜찮았던 적도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쪽을 좀 강조를 하는 게 더 저는 성과가 좋았다. 하지만 네. 활용해 보셔라. 모델이 만약에 없다면 뭐 AI 모델 같은 거 사용하셔도 한번 해보셔도 이게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객단가가 높은 제품이나 약간 좀 고급 네, 제품 약간 같은.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나는 데는 저는 AI 활용은 조금은 음. 비춰드리긴 한데 뭐 어쨌든 이거는 성과를 또 명확하게 모르니까 맞아요. 일단 그러면 쇼핑 검색 광고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이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하면은 그 타사가 어떻게 노출을 시키는지 일단 보고 만약 여기서 AI 이미지를 넣었을 때 튈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좀 경쟁사가 많다 보니까 자사 광고가 확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포인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근데 뭐 노출시켜보자. 반면에는 뭐 경쟁사가 만약에 메인 빛광고 모델이나 이런 모델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AI 모델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그게 마이너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 제가 샀을 때 살 때 고려할 때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맞아요. 뭐 시도는 좋은데 A/B 테스트 할 때 뭐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AI를 돌려봤을 때 A/B 테스트로는 성과가 약간 엄청 나쁘지도 않았어요. 저도요. 근데 좋지도 네. 않았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다시 복구시킨 적도 있고 뭐 노출을 계속 하고 맞아요. 있기도 하고. 이건 또 업종이나 채널별로 또 네.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테스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주실 분들이 이제 계실까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오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5명이나 지금 시청 중이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뷰티 업종 좀 관계자나 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좀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놓쳤다 하면은 녹화본 보시다가 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뷰티 브랜드가 아무래도 폭이 되게 넓잖아요. 맞아요. 진짜 색조 브랜드, 스킨 브랜드 아니면은 뭐 뷰티 업종이라더라도 뭐 이너 뷰티나 그쵸. 뭐 뷰티 디바이스나 그렇죠. 디바이스는 뷰티 쪽이 아닌. 그래도 뭐 네, 뷰티 그쵸. 업계로 들어갈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되게 다양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좀 내용으로는 충분히 다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댓글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 없으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주제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일단 이만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민 마케터 권수영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